안녕하십니까. 실버 TV입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고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좀 위축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주일인데요. 그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고 요즘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조심스럽고 또 사실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머리 여기가 이렇게 소갈머리라고 그러나요? 이게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소갈머리가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머리 감을 때 이 요 소주잔 있죠? 소주잔 죄송합니다. 그걸 이렇게 막 여기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사지를. 그래서 제가 시원해요 하면은 이거 노력 중에 있고요. 한 몇 번 했어요. 좀 그래도 한 2, 3개월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제가 좀 머리가 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제가 요즘 유전학 공부를 하는데 이 머리 대머리 되는 거 있죠. 그게 남자가 훨씬 더 심해요. 그리고 그 유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그 탈모의 원인이 뭔지 어떤 그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재미나서 차츰차츰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래간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요즘 요양보호사님들 TV 광고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제 점점 더 요양보호사님들의 이제 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장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인기 있는 요양보호사가 갖춰야 될, 무조건 뭐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무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은, 어르신들을 매일 방문 요양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머리를 감겨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주간보 센터에서는 매일 머리를 감겨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머리 감겨주는 샴푸대인가 샴푸 의자인가 이렇게 해서 감기는 거 그거를 굉장히 알아봤어요. 저희도 시설에 좀 와서 머리를 아침마다 감겨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이제 올려놨어요, 리스트에. 근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놓쳐서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직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기 있는 요양보호사가 되려면은요, 방문 요양에서도 어르신들 마사지를 해드리는 거를 많이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칭이라던가, 그리고 최소한, 뭐, 박수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 하기 싫고, 뭐, 이런 뭐, 빨래, 뭐, 세탁물, 이런 거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조금씩 이제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조정될 것도 같은데, 그런 경우, 무턱대고 우리가 하기 싫다. 그렇게 뭐 어쨌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어서 요양보호사 분들이 하기로 이제 그런 급여 계약을 맺고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는 마사지 많이 연구하시고 손뼉 치는 것도 많이 연구하시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2주를 보냈어요. 저희가 12월 8일날 2020년 12월 8일 코로나 확진자가 그때 한 7, 800명 날 때였어요. 근데 저희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 분이 오셔서 평가를 하셨고 아침 9시부터 8시 한 50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서 2시 저희가 2시 한 30분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3시, 저희가 2시까지 사실은 2시까지 사실은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야 됐었거든요. 선제적 검사. 근데 저희 그 당시에 이제 세 팀이 주간보센터 주변에 있는 주간보센터 세 팀이 저희하고 같은 시간대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대에.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한 곳은 통화를 해서 1시에 가시겠다 그래서 저희는 2시 이후에 가면 되겠다 싶었고 사실 평가자님이 1시 40분에 끝내줬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제 어르신들 리스트나 신분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평가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가 그거를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명단으로 이제 가능하다 그래갖고 명단을 얼른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진짜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죠. 우리 어르신들 한 분도 확진자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세 팀이 배정돼 있는데 다른 한 팀과 연락을 취했어야 되는데 시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하고 그냥 2시에 갔어요. 2시까지 가야 되니까. 2시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 세 팀이 다 겹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통화했던 분 1시에 오셨다는 분, 그분은 이제 하고 있었고, 그 팀은 16분인가 17분인가 하고 계셨고, 이제 직원까지 다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24분 직원들하고 해서, 19분에 7이니까 26분이 이제 갔군요, 저희는. 차는 이제 3대로 이제 갔고, 그리고 그 다음 팀, 다른 한 팀이 이제 그분들이 저희보다 더 먼저 와 계셨어요. 이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씩 내려서 이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첫 번째 오신 분은 이제 가셨고,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오신 어떤 주간보호센터 있어요. 군포에서.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와 같이 저희가 동시간대에 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어르신들이 추우니까 차에 다 이제 모시고 있고, 직원 몇 명만 나와가지고, 이제 있는 중에 저희 그 운전원 선생님이 그 전 팀의 마지막 어르신을 이렇게 부추겨서 거기 한 약 2m 정도 부추겨 드렸어요. 그러니까 접촉 시간은 1시간 아니야 1분 한 2, 30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모셔다 부추겨 드리고 그 검사하시는 분의 이제 인도 해드리고 인도라고 그러나 인솔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저희가 이제 다 와서 어르신들 보내드리고 밤을 맞이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희가 이제 2시쯤에 했으니까 계속 전화를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 중이어서 결과가 궁금했어요. 저는 한 3시쯤이면 결과가 나왔으려니 하고 3시부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안 돼서 시간을 보내다가 3시 4시가 넘었네요. 4시 넘어서 첫 번째 어르신을 송영을 해놓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럴 때 내 결과 나왔습니다 했을 때 그때의 그 긴장감이란 저는 사실 올해 코로나 검사를 6번째로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일송정이라는 다른 이제 센터를 오픈을 하면서 그때 받고 그걸 또 폐업을 하면서 여기 송정에 다시 입사하면서 또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또 그쪽에 또 입사를 또 했었어요. 그리고 3개월을 끝내고 다시 송정에 들어오면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선제적 검사 1차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제적 검사 2번째니까 총 6번이 되는 거죠. 정말 이 국고를 낭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딱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때 그 떨림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26명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27명이네, 7. 자꾸 늘어나네. 그러는 순간에 이제 이분이, 네, 송정주간보센터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네, 전원 음성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벌써 제가 2번째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도 될 감사를 2번을 드렸어요. 1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나와서 무조건 저는 이제 춤을 춰요. 얼쑤? 이렇게 춤을 춰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하고 이제 2차로 가실 어르신들이 남아 계시다가 왜 그래요? 막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춤을 출 때는 왜 추죠? 좋은 일이 있나 보죠. 그러셔서 이제 네 어르신들 모두가 선생님들 모두가 다 음성이랍니다.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 반응이 좀 이렇게 막 과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이러시는 거구나. 잘 됐구만 이러시는 분이나.
그게 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선생님들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이제 그런 광경 여러분도 다 하시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 긴장감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제 밤을 새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며칠? 9일, 10일 아침이 되었죠. 시청에서 이제 그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소식 왔어요. 군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24명이었나 5명이었나 하여튼 코로나 전원 확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가 어쨌건 저희는 결과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날 요양원뿐만 아니라 한 전국 군포에 있는 전체를 아마 그날이나 그 다음날 이틀 정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어디지? 주간보호센터가 군포가 15군데거든요. 그럼 15군데 중에 어딘가라는데, 그러면 이제 줄여볼 수 있잖아요. 24~5명 정도? 사실 근데 제가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그날 저희가 같이 했던 팀에 그 인원이 있었어요. 그 숫자가 딱 생각이 나요. 이거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분께는 안 되었지만, 사실을 저희가 마음을 졸였던 그 시간, 이제 2주가 돼요. 이제 오늘이면 이제 2주가 지나가는데요. 너무 가슴이, 내일 정도 돼야 2주가 되네요.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제 먼저 저희 나머지 두 군데에 전화를 드려봤죠. 첫 번째는 몇 분 하신 데를 전화 드렸더니 저희와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랬더니 전원 음성 나왔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에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괜찮다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도 자꾸 계속 저희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송정주간보센터냐고, 괜찮냐고 막 그러시면서, 저희 여기 옆으로 지나다닌다고 막 이러시면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지인들로부터도 계속 전화는 오고, 이게 참, 내 시청에 전화를 다시 드려서 확인을 해봤지만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냥 괜찮겠지 뭐 했지만, 그래도 왠지 석연찮은 부분이 운전원 선생님의 한 어르신을 부추겼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청에 전화해서 계속 알아냈죠.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고, 한 거의 40분 이상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디라고. 저희 비상 걸렸잖아요. 저희와 같이 함께 했던 그 어르신을 부추겨드렸던 마지막 어르신. 그래서 보건소 전화를 드렸죠. 저희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 전수 검사 또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오늘 밤만 주무시고 내일 전원 모시고 다시 오셔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심이 되면.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거기는 이제 진료소고 또 진료소가 바뀌었고 그날 햇빛이 쨍쨍 쬐거든요. 저희 어르신하고는 접촉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 운전원 선생님 한 사람이 부추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였죠. 근데 그것도 이제 햇빛이 드는 곳에, 햇빛에서 3초면 다 죽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겨울이니까 조금 더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불과 한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접촉을 해서 그 어르신이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 모르는데, 근데 전원이 또 했다 그러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었죠. 그 손은 안 잡았지만 이제 옷 소매를 잡았고 마스크를 착용했고, 마스크 철저히 하셔야 돼요. 마스크 철저히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곳은.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불안했지만 일단은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자면서 계속 저희 운전원 선생님을 관찰을 했죠. 근데 증세가 없으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 운전원 선생님이 저희 아들이거든요. 저와 같이 저는 집에서도 무조건 마스크 합니다. 그리고 비누, 치약 다 따로 씁니다. 수건 다 따로 씁니다. 같이 안 씁니다. 저희는 집에서도 핸드타올로 거의 쓰고, 가급적이면 수건을 안 쓰게, 이제 목욕할 경우나 이제 그때만 쓰는데, 이런 조심이 굉장히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조심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는 옷을 에어드레서라고 그러나요? 어르신들 옷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소독을 해드리고, 그리고 거의 아무데도 안 가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그 파일 있죠? 그 녹색 파일이나 뭐 황 파일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3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어르신들 칸막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되도록이면 말씀 못 하시게 하고 많이 떨어뜨리고, 6분이 한 테이블에 드시던 거를 4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책상을 따로 또 해서 식탁을 따로 마련해서 좀 많이 이렇게 띄워놓고 칸막이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중요한 게 이제 식사 때 그 마스크 벗었을 때, 그리고 마스크를 거의 10분 단위로 점검을 해요. 그리고 K94 무조건 다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에 날짜 쓰고 관리하는 거, 이거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르신이 정말 마스크를, 어떻게 며느리 마스크를 쓰고 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아침에 오시면 검사해요. 마스크 거리 이제 다 해드렸고, 거리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지 않고 식사하실 땐 뒤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검사해봐요. 그리고 깨끗한지 아닌지. 이게 마스크가 위험한 게, 계속 우리가 숨을 쉬면은 이렇게 습기가 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습기가 차면서 그 물기가 닿으면은, 그래서 못 빨아 쓰는 거예요. 빨면은 거기 코팅된 부분들, 방역층 있죠. 그게 이제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계속 젖고 젖으면은 이게 그렇게 되니까 마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3일 딱 쓰고 이제 관리하는 거.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이제 또 방역 그 산소 발생기에서 나오는 그 코로나균을 죽이는 그것도 이제 제가 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환기 잘 시키고 저희 문 열심히 열어놔요. 저희는 이제 주변에 저희 건물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좀 안심은 되지만, 직원들 철저히 또 동선 체크하고 조심해 주기를 바라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건강한 올 20년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한 1년을 돌아보는 그런 여러 가지 핫 이슈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21년도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검사에서 정말 놀랬던 게, 우리나 그 팀이나 모두가 멀쩡한 어르신들을 차로 모시고 보건소를 갔던 점이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아무 증상이 없었고 다 걸으셨고 그랬는데, 누구는 전원이 저는 전원이라는 말은 정확하지는 않아서 쓰지 않을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확진을 받았다는 것과 직원도 확진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이 코로나가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저희도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가서 저희는 다 음성을 받았는데 거기는 왜 양성을 받았을까? 이 너무 무섭고 떨리고 신기하고, 또 그 주간보 센터장님한테는 너무나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저도 만약에 제가 그 심정이었다면, 그 상황이었다면 또 어떻게 했을까? 정말 그 센터장님 그 이후로 전화하고 그날 인사를 했거든요. 차로 이렇게 가시면서. 근데 너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잘못으로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이게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네.